오늘장 가장 트렌디한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리뷰 시간 통해서 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략부터 가장 먼저 세워볼 텐데요. 네. 지난 거래일에 편입한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저희가 금요일장에서 제주반도체를 편입했었죠. 바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의 수익률 벌써 기록하고 있고요. 저전력 반도체의 최강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또 제주반도체 아닐까 싶고, 네. 실제로 제주반도체가 이제 제가 이 저전력의 최강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전자, 한시스 그 다음에 최강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연도 안에 이제 이 저전력 반도체보다 더 저전력인 이 최신 반도체 칩을 또 이제 이 기술 개발 완료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게 이번 연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제 바닥에서 출발하려는 모양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제가 오늘도 브로드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브로드컴의 실적과 이 오픈 AI의 어떤 추가 수주 때문에 그 모멘텀은 더 강력해진다고 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상승 여력이 풍부하게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리뷰 기업 저희 증권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부국증권 오늘장에서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8월 2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최고가 기준 1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모멘텀 본격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샀다가 한번 오르고 나서 네. 지난주에 못 간 건데 제가 볼 땐 지난주에 못 갔던 부분이 이번 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가 가장 많은 증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다다음 주인가 그런데 지금 3차 개정 법안에 들어갈 텐데 지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제 사실 어떤 그 기업들의 좀 반대도 있고 합니다만은 1차, 2차 상법 개정을 봤을 때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되는 게 뭐 기간의 문제이죠. 1년이냐 6개월이냐 또 5년 이 기간의 문제인 것이지 소각 의무화는 저는 뭐 무조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좀 그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자사주가 가장 많고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도 있는데 이 부국 증권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세 차이 얻기 위해서는 가장 뭐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직 많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가 좀 괜찮고 9월 후반까지는 상승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9월 후반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봐도 된다. 지금 구간도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섹터 오늘장에서 어디를 공략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가장 트렌디한 섹터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AI 반도체가 한동안 상당히 좀 쉬는 흐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AI 반도체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나왔고 중요한 게 실적보다도 이제 가이던스고 이 새로운 오픈 AI라는 그런 그 추가 고객이 생긴 건데요. 이 목표 주가가 $300에서 $300 높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보고서 나왔거든요. 이게 $300였을 때 지금 시가총이 2,000조가 넘어가는데 $400로 올려버리면요. 거의 뭐 3,000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삼성전자 시총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네. 몇 배가 넘어가는 건데 그 몇 배가 넘어가는 그 시가총액 종목을 거의 지금 한 30% 정도 목표 주가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가 잘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부터도 구글과 메타, 이 바이트댄스 3개가 있었고 4개의 추가적인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로 확인된 거고 확인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100억 규모의 또 추가 수주를 해서 이게 바로 내년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로만 뭐 투자한다, 뭐 기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 숫자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더해서 주말 동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메타의 저크버그 같은 경우는 이 백악관 행사에 참여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더니 28년까지 최소 $6천억 투자하겠다. 자, $6천억 면은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요 833조.
보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하죠. 그거를 저크버그는 28년까지 또 AI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저크버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도 29년까지 1,150억 달러 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늘려왔던 건데, 지금 이 브로드컴 목표 주가 올리는 부분, 오픈 AI 또 이 메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AI 수요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어떤 화이라든가 알리바바 쪽에서 또 만든다고 하니까는 뭐 그런 의심이 있던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저크버그 또 이 오픈 AI 이 브로드컴 모습을 봤을 때 AI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쪽에 투자하냐는 건데, 결국 AI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AI 속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호퍼 시리즈에서 블랙으로 넘어왔고, 이 다음 세대 루빈 시리즈인데, 이 루빈 시리즈에 들어가는 기판이 원래 실리콘 소재를 만들던 건데요. 이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교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열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한 건데, 이제 소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똑같은 GPU AI 가속기를 만들면서도 계속 구조가 바뀌는 거고 소재가 바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TSMC가 이제 그 9월 10일 날 내일 모레인데 8월 매출 발표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파운드의 가장 큰 강자이기 때문에 TSMC 매출도 중요합니다만은, TSMC가 이제 또 얼마 투자할 거고, 뭐 어떤 그 공정을 추가할 거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브로드컴의 어떤 실적과 오픈 AI의 새로운 고객으로 약간 좀 피크찍 온다면은, 아마 이 내일 모레 있을 TSMC 실적 발표와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정점을 찔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정에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큰 그림을 본다면은, 사실 AI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HBM 관련 종목만 많이 올라갔던 거고, 최근엔 다른 쪽에서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 다음을 이어갈 게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까지 잘 나올 종목으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호실적은 물론이고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까지 반도체 관련한 여러 업황의 기대감, 투자 포인트 함께 세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어딜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또 뜨거운 기업을 가져오 주셨어요. 네. 오늘의 트렌드 원픽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이수페타시스, 이 MLB 국내 1등이고 이제 그 글로벌 시장 2등인 기업인데, 이 MLB가 뭐냐면, 우리 PCB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가속기는 이 기판 위에다가 GPU, HBM 붙이는 건데, 이 PCB를 이제 여러 층으로 만든 게 MLB입니다. 그러니까 HBM처럼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PCB 안에 이제 구리선으로 층을 쌓게 되는데, 속도가 점점 이 GPU나 어떤 이 시스템 반도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는 이 기판 안에 층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 속도를 다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고다층 기판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이스페타시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0층 이상의 고다층 기판을 빅테크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만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공급하고 있고, 지금 대구 공장에서 초고다층 PCB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태국에서는 이제 이 저사양의 PCB 생산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 가격도 올라가고 이 물량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AI 네트워크 장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가요. 지금 800기가비트에서 1.6 테라비트, 그러니까 2배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복잡하고 어떤 그 고생한 PC가 필요한 건데,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수페타시가 만들고 있는 MLB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0층 이상의 이 고다층 기판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5층에서 36층 고다층 기판을 만들다 보니까는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GPU보다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스페타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반도체 하면은 HBM을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MLB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신규 5공장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신규 공장을 딱 3단계에 걸쳐서 좀 증설하고 있는 건데 1단계에서는 지금 3,000제곱미터를 완공을 해서 여기에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율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이 내년부터 추가가 돼서 당장 내년 매출부터 약 10%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근데 5공장 1단계가 3,000제곱미터인데 2단계는 6,000제곱미터 2배가 늘어나고요. 3단계는 12,500제곱미터 역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설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나는 게 또 내년부터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요 속에서 증설을 통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꼭 봐야 되는 거고 숫자로 치면은 월 매출이 1,000억씩 늘어나거든요. 월 매출이 1,000억씩 늘어나면은 1년이면은 1.2조가 늘어나는 건데 그게 내년부터 추가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미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수직 급증하는 게 이제 2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 이수페타시스만한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가 오늘 특징주 시간에도 다뤄봤었던 이수페타시스 가져와 줬습니다. 증권가에서 이 81,000원까지 오늘 목표 주가 올려 잡았는데 저희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좀 보시면 길게 보시면 이번 연초쯤이었는데 이 AI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진작부터 반영됐어야 될 부분이 늦게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싸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1.2조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기존 매출의 거의 뭐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내년 가서 산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미리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저는 8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의 트렌드 원픽 종목이었고요.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관한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정부 정책의 건설주 오늘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건설주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모듈러 주택 얘기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보시면 지금 바이오 종목이 너무나 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따라갈 수 있는 반도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낙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조선기자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건설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지금 집중을 하는 곳이 이제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순위에서 밀릴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투자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어떤 이 매수하는 금액을 더 늘리는 만큼 제가 볼 때 순번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쪽 올라가는 부분을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어떤 국내 공급 정책 때문에 그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저는 지금 시장은 일단은 바이오, 반도체 여기에 이제 이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여파를 다 뚫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기자재는 올라갈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무료 방송 시간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좋아요. 네. 4시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시장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를 옮겨오는 건데, 이 조선 기자재는 이제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그 기간을 다 이겨내고 올라온 기업들이라서 올라갈 거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워낙에 잘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맞물려서 가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I 반도체 시간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과 이 대표적인 종목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종목은 오늘 오후 4시 장 마감 이후에 최현덕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도 뜨거운 섹터 그리고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